마지막으로 신기능 대체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능 대체요법,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투석과 이식이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걸로 투석을 하는 거고요. 신장 이식은 그 뇌사자나 아니면은 그 살아있는 도너에게서 신장을 하나 받아서 자기 몸에다가 새로 심어주는 거. 그게 이제 신장 이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기능 대체요법은 이 두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석의 원리는 확산과 삼투, 초미세 여과 이걸로 해서 되는 건데요. 확산은 알다시피 용질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 하고요. 삼투는 삼투압이 낮은 데에서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수분의 이동을 삼투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투, 그 다음에 초미세 여과는요, 혈액과 투석액 사이에 압력 차에 의한 수분 이동이다 해서요, 초미세 여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석기, 기계를 이용해서 압력을 이렇게 줘서요, 어느 만큼의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 수분을 더 빼고 덜 빼고 우리가 맞춰진 그 세팅 값대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게 이제 초미세 여과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석의 목적은요, 혈액에 있는 요소란, 크레아티닌 이런 단백질 최종 분해산물, 그런 물질들을 이제 다 빼는 거고, 혈액으로부터 과잉 수분이 되어 있던 거, 그 다음에 산염기 균형 조절, 산독증 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고혈압 조절, 빈혈 상태 개선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재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석의 적응증은 요독증이 있을 때, 오심구토, 식욕부진, 피로감 이런 등등등등 요독 증후군이 있었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 투석이다 해서요. 아까 말했듯이 페리카디아 이퓨전 그쪽으로 심낭염이 있어서 삼출액이 있어서 심장 압전이 생기면 긴급 투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럴 때 투석을 긴급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요. 출혈이라든지 운동성 신경증, 의식장애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투석을 긴급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투석을 시행을 하게 되면요. 고포타슘 혈증, 심한 대사성 산증, 체액과도로 인한 우려성 심부정, 고혈압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조절이 좀 되고, 과도한 약물이나 독소를 제거해야 할 때, 수혈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멈췄을 때, 그리고 급성 심부전 환자의 신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때, 그리고 말기 심부전 환자의 손실된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때, 이럴 때 이제 투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석의 종류는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 혈액투석은 인공신장기에 있는 투석막을 이용하는 거고요. 복막투석은 복막을 반투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복막투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816페이지 표 35-7이 있는데요.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빨간 표를 한 5개? 한 5개 이상 하시고 여기에서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7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에는 안 넣어놨고 책을 보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혈액투석 먼저 하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체외투석기를 통해서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짧은 치료기간이다 해서요. 사실 혈액투석 내에서는 일시적인 것과 단기적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투석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투석액은 짧은 치료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주일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 가서 혈액 투석실에 환자가 찾아가서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그 혈액 투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장점은 이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게 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이제 그 도움이 좀 필요해서 의료진의 이제 그런 시행 그 처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단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혈압,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전신적인 해파린 요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 투석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투석기, 지난번에 ARF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거기에 기계에다가 기계로 혈액이 몸 밖에 나왔다는 거는 응고가 된다는 뜻이고, 그 응고를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파린을 거기다가 채워서 쓰는데, 그 CRRT 같은 경우에는 후탄이라고 해서 그 안쪽에 이렇게 좀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그 선 안에서만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도 약간의 해파린을 살짝씩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게 아무리 그 선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양이 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해파린이 몸 안에 좀 들어가면서 출혈의 위험성이 좀 높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라인 자체를 투석기에 있는 그 필터 자체에다가 일단 처음엔 셀라인으로 쫙 다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IV 라인 채우듯이 채워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혈액이 몸 밖으로 이렇게 쫙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일시적으로 몸 안에서는 출혈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라인, 그 라인 안에 들어있던 셀라인이 그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혈압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ARF나 이런 환자들은 ARF나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그 혈액 역동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환자들이 많죠. 대부분 이 쓰는 환자들 대부분은요, 보통은 sepsis 환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sepsis는 모든 이 기관들의 셧다운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관 톤도 유지 안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혈압도 많이 낮고 이래서 승합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CRRT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릴 때는 잠깐 혈압 약물을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제 혈압 보시면서 이제 다시 승합제 이제 용량을 조금 맞춰주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저혈압 증상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좀 자주 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으로는 혈액이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IV에 관련된 그 합병증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감염이라든지 공기색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혈액 역동의 변화로 인해서 저혈압, 부정맥, 빈혈증, 그리고 여기가 필터가 한 번씩 막힌다 그랬죠. 필터가 한 번씩 팍 막히면 거기에 있는 혈액을 몸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보통 투석을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혈액 자체를 다 뜯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또 온전히 사람 몸에서, 환자 몸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혈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빈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한번 쫙 빼주고 피를 이제 걸러서 안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깨끗한 피가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막, 신나서 막, 몸이 가벼워져서 막 집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혈액 투석 시 비유엔 수치가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뇌 부종이 유발이 좀 돼가지고요. 환자가 몸이 좀 이렇게 오히려 막 저혈압이라든지 막 두통, 오심, 권태감 막 이런 투석 후 부작용들이 이제 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기증은 혈액 요동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쓰지 마라. 그렇게 돼 있지만, 환자가 뭐 불안정하지만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일단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심장 수술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하지 않고 사실은 복막 투석을 하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 혈액 요동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천성 심질환 이런 그 아동에서 배우셨죠? 그 선천성 심질환 아이들이 이 교정을 하고 나왔을 때 이 헤모다이내믹의 역동의 변화가 막 이렇게 그 변화가 생기면서 몸에서 이제 이렇게 막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심장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몸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복막투석을 일시적인 복막투석을 좀 해서 이 이런 신장의 기능을 좀 잘 하도록 해가지고 수분을 좀 빼고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좀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역동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복막투석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에서는요. 그래서 투석 후 부작용 감시를 이렇게 뇌부종이 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혈압, 두통, 오심, 권태감, 구토, 현기증, 경련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투석 후에 부작용 감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헤파린 요법으로 인한 출혈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혈 증상 감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정맥 천자와 근육 주사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서 지혈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되고 보통 1시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환자를 클로스드 observation 해가지고 환자를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혈압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활력 징후를 혈액 투석 전후에 체중 측정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들어오느냐를 이제 보시면서 투석 전후 측정치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활력 징후까지도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수분을 이제 쭉 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혈액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혈압이 좀 많이 낮은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몸의 노폐물을 빼는 게 어쩌면 1번 순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노폐물을 이제 뺐는데 수분도 뺐더니 이게 혈액 역동이 뭐니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면요. 혈압을 봐서 물을 조금 채워서 수분을 보충을 해서 이제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별표하시면서 보시는 게 투석날 아침에는 항고혈압제를 먹지 않는다. 형광펜 하시고 여기는 별표 3개 꼭 해주세요. 해서 헤모다이내믹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혈액 투석 환자들, 투석하는 환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에서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고 고혈압이 아닌 경우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이 심부전이 오게 되면 심부전으로 인한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하는 날은 이렇게 헤모다이내믹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역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는 먹고 오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꼭 하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투석을 하게 되면 체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의 반동으로 약간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열이 난다든지 어떤 그런 감염에 의한 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거는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액 배양 검사를 하셔서 혹시 균이 자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혈당증 예방을 위해서요. 투석 전중 후 식사 이제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식사 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이제 하시면서 당뇨 환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동병원도 투석실 바로 옆에 보면 그 휴게실 같은 데가 있고 그쪽으로 밥을 신청해 놓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까지 가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접근이 좀 심하도록 접근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혈당을 좀 예방을 잘 해야 되겠다.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혈액 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으로는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셔야 되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열량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수분 섭취, 염분, 섭취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칼륨과 인 제한해 주시고 필수 약물들 이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 투석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단백질을 제한 시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 그 네프론을 빠져나가는데 부담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백질을
저단백식이를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너무 저단백이면 오히려 또 부종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었죠. 자, 혈액투석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했지, 이게 고단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이제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혈액투석 복막투석 관련해가지고 식이 영양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챙겨받을 텐데 거기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복막투석으로 넘어갈게요. 복막투석은 투석액을 복막강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복막에 의해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막투석은 배에 꼬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자가 직접 그 투석액을 넣고 이제 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가면 간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손으로 쉽게 이제 조작을 이제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배에 넣어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를 빼고 넣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혈압과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은 좀 드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액 화학물의 상태를 일정하게 좀 유지할 수 있고 식이 제한이 비교적 적다. 이거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투석액을 따라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고단백 식이를 이제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 투석에서의 문제점이 부작용이 혈액 역동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 역동이 불안정할 때 복막투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이 좀 한번 됐었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환 시간이요. 보통 한 15분 정도 아니야. 한 30분 정도 배액하고 15분 정도 30분 정도 그 배 안에 있던 거 배액하고요. 그런 다음에 15분 동안 배 안에다 돌아놓고 8시간 정도 보유하고, 길면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보유했다가 그런 다음에 또 빼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한 6시, 저녁에 6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아침에 10시, 저녁에 10시, 아니면은 뭐 8회로 돌아가서요. 9일 8회니까 9일 잠깐만 8회니까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4시, 밤 12시 이렇게 해가지고 8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투석액의 종류도 1.5%, 2.5%, 4.5%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물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투석액의 종류에 따라서 처방에 받은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수분을 좀 조절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 투석액을 하다 보면 이것도 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막 내로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막염,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막염, 이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이 되게 또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복막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관찰을 좀 잘 하시고 환자한테도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강 내 수분 축적이 돼서요. 보통 한 2리터 정도 배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횡격막이 눌려서 이렇게 호흡이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 복막투석을 액을 넣을 때는 보통 세미팔로스 포지션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한번 찰 때는 기침 이렇게 하면서 배를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단백 소실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합병증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복막염 해서 혼탁하거나 불투명한 유출이 되는 건 아닌지 해서 항상 유출할 때 여기에 혹시 뿌옇지는 않은지를 항상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유출이 돼서 복막염 증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배양액 검사를 나가서 혹시 균 자라진 않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균이 자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 치료를 봐서 그쪽으로 항생제를 좀 집어넣어 보거나 이런 거를 좀 하기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혈액을 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복막염 증상이 좀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막투석 중단하고 환자는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치료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그 펌캐스를 인서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센트럴 그 뭐냐 이거 투석용 그 중심 정맥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혈액 투석을 돌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며칠이라도 좀 돌리고 염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혈액 투석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탈장이라든지 장천공, 호흡곤란, 고혈당, 출혈 이런 증상들이 좀 보이고 있다. 자, 근기증으로는 광범위한 복막 유착이 있다든지 복막 섬유증, 최근 복부 수술을 했거나 이런 환자들에서는 복막 투석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복막 투석의 간호는 복막 투석에 관련된 환자 교육, 사용법, 치료,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뭐 부작용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합병증 관련한 것들, 이런 교육들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요. 자, 도가는 거기에 이제 복막에다가 삽입하고 난 다음에 상처의 치유 기간이 있고 나서 투석을 바로 시도를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혈액 투석과 마찬가지로 복막 투석 때는 투석 전중 후 활력 징후를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투석액을 배출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중 측정도 마찬가지로 투석 전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중간에는 하지는 않아요. 자, 투석의 주입 중에는 파울로즈 포지션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세미 팔로우나 파울로즈 포지션 해서 어쨌든 상체를 높인 자세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횡격막 압박에서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는 심호흡을 좀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침을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석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복막 투석은 환자가 만약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박스터라는 회사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박스터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 박스터 회사에서 이 이렇게 케이스를 보내줘요. 온장고 같은 거를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온장고를 여기 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열면 요 안에다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전기를 해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꼽아 놓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 개를 빼고 나면요. 한 개를 이제 단디 딱 넣어 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환자의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해서 한 37도에서 한 40도 정도 이제 맞춰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석액이 이렇게 있으면, 투석백이 있으면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2개가 나와 있고, 꼬다리가 여기가 한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램프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환자 쪽으로 연결하고, 요거는 이제 봉다리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 또. 그래서 여기에 꼬다리를 열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물을 먼저 채운 다음에 여기를 딱 잠그고요. 환자 쪽에 있는 꼬다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탁 열면 여기에서 이제 몸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면 다 비워지고 나면 여기 꼬다리를 잠그고 여기 꼬다리를 띵 열어주면, 클램프를 열어주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다 들어가면 띡 잠그고 여기에 환자 쪽 잘 잠그고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놓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요게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식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환자가 약간의 한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보다 그래서 살짝 더 높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온장고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가 응급으로 왔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입원하면서는 자기네 집 살림들을 다 가지고 와요. 이런 것들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를 돌려가지고요. 여기 좀 데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전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거를 데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데워오냐고 물었는데 전자레인지를 쓴다 그랬고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약물인데 어떻게 전자레인지를 돌리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응급으로 돌려서 쓰더라고요.
자, 근데 응급이니까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데우는 기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석액은 체온 정도로 이제 데워 사용한다.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투석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서 사용한다. 자, 복강 카테터는요, 무균 드레싱을 매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복강 내에, 복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여기 벨트선 아래쪽으로 우리가 콜로스톰이 있는 그 위치쯤 거기에 이렇게 꼬다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삽입 부위에 소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꼬다리 있잖아요. 꼬다리. 여기 꼬다리, 환자 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꼬다리는 여기는 이 선을 투석액을 연결할 때마다 여기는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헤파린 캡이 여기에 요 봉다리 안에 보면 여기 봉다리 안에 박스터 회사에서 여기 투석액을 줄 때요. 여기 요거 투석액이랑 투석 여기 시키는 기계랑 그 다음에 여기 꼬다리 헤파린 캡을 줘요. 아니 헤파린 캡이 아니고 헤파린 캡이래. 그 뭐고 아이오다인 캡 해서 아이오다인 캡을 줘요. 그래서 요 안에 그게 들었어요. 그 갈색 나는 그 뭐니 아이오다인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갈색 나는 왜 수술할 때 쓰는 그 갈색 그 소독액 있잖아. 예, 거기에 요 꼬다리 안에 여기 스폰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독을 하고 나서 요거 꼬다리를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우면 요게 요 안에서 이렇게 소독 효과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소독을 다 하고 나면 헤파린 캡으로 완전히 딱 헤파린 캡이래 자꾸 헤파린 캡이래 그 아이오다인 캡으로 이래가지고 꽉 끼워서 이렇게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이제 드레싱을 하고 잘 꼬다리를 이제 여기는 그 투석할 때마다 해주셔야 되고 요 피부에 관련된 데는 매일 투석을 드레싱을 해주셔야 되겠다. 꼬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삽입 부위가 있기 때문에 통목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거는 그 매일 샤워를 좀 하셔가지고 피부에 있는 균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 소실 예방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형 이동형 복막 투석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잘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계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들이 이제 복막 투석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복막 투석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7 표는 816페이지 35-7 표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을 꼭꼭꼭꼭 정리를 해놓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정리를 이제 한 번 더 해보시면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기를 이용한 체외순환을 통해서 혈액을 정화하는 것이다. 확산과 초미세 여과의 원리를 이용하게 된다. 자, 혈액 투석 장치에는 혈관 통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 통로가 필요하고 투석기, 투석액, 항응고제가 이제 필요하다. 해서 혈관 통로는 혈액을 체외로 뺐다가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통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동정맥류라든지 동정맥 피스툴라 동정맥 그래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동정맥 요즘 왜 이렇게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동정맥 이식, 동정맥 카테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혈관 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은 보통 주에 이제 3회 정도 일단 가게 되고요. 회당 한 4시간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투석기는 여기 아까 이제 투석기, 투석액, 혈관 통로, 이제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투석액은 과도한 노폐물, 수분, 전해질 제거하면서 부족한 전해질을 이제 보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고요. 이게 이제 필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여기 위치부터 이제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위쪽, 위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4시간짜리 쓰는 투석기고요. 지난번에 CRRT 지속형으로 되어 있는 거 24시간짜리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6주차에 가서 연결해서 혈액투석 부분 연결해가지고 뒤쪽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